반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 국보사적 보물 문화재 자료, 민속자료, 기념물 다 만나보자.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여행의 새로움과 즐거움. 톡톡 문화유산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고려시대 대문호 이규보가 읍길 여강으로 돌아가 물가에서 마름이나 바라볼까? 여강은 경기도 여주시에 흐르는 남한강을 일컫는 말로 여주의 넓은 땅을 노비며 너그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강을 따라 여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이규보를 비롯해 많은 선비들이 왜 이곳을 찾아 휴식을 즐겼는지 알 수 있죠. 산과 강이 절묘한 경치를 이루는 가장 좋은 지점에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찰 대부분은 산속 깊숙이 터를 잡지만 신륵사는 보기 드물게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보찰입니다. 예로부터 전하는 이야기에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신륵사가 명찰로 알려진 건 고려말 유림의 탄압으로 밀양으로 향하던 나홍선사가 이곳에서 돌연 입적했는데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륵사는 명찰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만큼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신륵사는 그 자체로 국가유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선비들의 낙원이자 문화유산의 창고, 신륵사를 자세히 둘러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해설가 안지영입니다. 신륵사라고 하는 천년 고찰에 와 있습니다. 여주를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와보셨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하고 오래된 사찰인데 안쪽에 풍경만 예쁜 게 아니라 실제로 내실이 굉장히 있는 사찰이라서 오늘 볼 게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사찰 안쪽을 좀 구석구석 보면서 천천히 신륵사의 매력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토로 가는 첫 번째 관문, 신륵사의 일주문을 지납니다. 일주문을 넘어 펼쳐지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봄 기운까지 가득한 게 아주 걷기 좋습니다. 일주문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본당까지 한 100m 정도 직선 길이 있어요. 부처님의 땅, 불국토가 일주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딱 일주문을 통과하면은 이제 일반 공간에서 좀 특별한 공간으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강 줄기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얼굴을 보이는 신륵사. 강가에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어쩌나 싶지만 이 또한 부처님의 보호로 견뎌낸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맑은 사찰의 종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진정한 여유가 찾아오는데 주변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 신륵사의 얼굴과 마주합니다. 구룡루라는 누각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구룡루는 남한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사찰의 입구 역할도 하면서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죠. 지금 딱 들어오면 단청이라고 하는 알록달록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단청 사이사이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마치 여기 남한강, 여강 일대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은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도 있고 누워서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좀 이색적인 단청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오시면은 단청도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좀 살펴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룡루에서 바로 돌아 마당으로 가면 신륵사가 소유한 첫 번째 문화유산과 만나게 됩니다. 대리석으로 세운 조선시대의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제 뒤쪽으로 좀 특이하게 생긴 탑이 있습니다. 탑! 별로 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재질이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탑이랑 달라요.
원래 우리나라 탑들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뒤쪽에 있는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보물로 지정돼 있는 이 신륵사의 다층석탑이라고 해요. 왜 다층이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몇 층인지는 잘 모른대요. 왜냐면 원래는 홀수층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정확한 층수가 지금 불분명해서 그냥 명칭은 다층석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층석탑 뒤로 바로 신륵사의 주법당이 있는데요. 경기도 유형문화재 신륵사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으로 경내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주법당치고는 좀 작지만 균형이 잘 잡히고 특히 화려한 다포기 양식의 팔짝 지붕이 바로 극락보전의 독보적인 가치를 자랑하고 있죠. 네, 저희가 문화유산 기행을 다니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여기 앞에 이 건물에 서 있는 기단이 있어요. 근데 이 기단에 보시면 굉장히 돌이 반듯하고 크게 높게 솟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 사찰에 가면은 좀 울퉁불퉁한 자연석 기단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열을 맞춰서 높게 올려놓는 기단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주로 궁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인 사람 집이랑 양반들 집이랑 구별할 때에도 기단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반듯하게 깎아 올린 잘 다듬어진 기단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 사찰이 왕실이랑 관련 있는 사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륵사는 여러 번 왕실의 어떤 손을 받아서 여러 번 중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태종 때 태종의 장인어른의 영정이 여기에 모셔져 있기도 했었고요. 또 이 여주 여기 인근에 세종대왕의 영릉이 위치하고 있는데 세종대왕 영릉의 능침으로 일종의 원찰로서 쓰여진 기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름이 약간 보은사로 잠깐 바뀐 적도 있는데 그때 여기를 좀 크게 중창을 하려다가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신하들이 반대한 기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주법당 안을 살펴봅니다. 왕실의 보살핌을 받은 사찰이라 그런지 화려한 문양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보물. 극락보전의 주불인 아미타불과 좌우로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저 삼중불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기 안쪽에 이렇게 불상을 만들 때 가끔 그 불상 안쪽에 물건을 같이 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발원물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넣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불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쪽에서 실제로 이거를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복장물이 나왔어요. 광해군 2년 때 인일이라는 승려가 사람들 100명을 같이 모아가지고 만든 그렇게 조성한 불상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 불상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